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국제여객터미널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2만 7천여 명이었던 중국 단체 관광객은 지난해 500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관광업계는 면세점 등과 연계하는 패키지 관광 상품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익산시가 다음 달 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로컬 푸드 직매장 어양점의 운영 공백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푸드 통합 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영세 농업인에 대해서는 판매 수수료 전액을 면제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도내 유일의 해외 관문인 군산 국제여객터미널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2만 7천 명에 달했던 중국 단체 관광객은 지난해 500명 수준으로 줄면서 전북관광 활성화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도내 유일의 해외 관문인 군산 국제여객터미널입니다. 군산항은 그동안 중국과 석도를 오가는 단체 관광객과 이른바 보따리 상인들이 주로 이용해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중국 단체 관광객이 2만 7천여 명으로 한국 단체 이용객보다 5배가량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3년 8월 여객 노선이 재개됐지만 2024년 군산항을 통해 입출국한 중국 단체 관광객은 3천여 명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500여 명으로 더 줄었습니다. 문제는 중국 관광객들이 군산항을 기피하거나 입국 후 전북에 머물지 않고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면세점과 쇼핑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여행 일정 역시 수도권 위주로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일단 중국 경기 침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주로 저희 선사를 이용하는 단체 팀 특성상 중저가 단체들인데 그 단체들이 군산에 여기까지 내려올 그런 명분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 때문에 일부 여행사들은 군산항 대신 인천항이나 평택항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전북에 이틀간 체류할 경우 지자체 지원금이 3만 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광객과 여행사 모두 전북으로 발길을 돌리기 위해서는 여행사와의 협업을 통한 체류형 관광 패키지 개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전북 쪽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중국 단체가 들어왔을 때 행사를 할 수 있는 여행사들이 일단 먼저 활성화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쇼핑센터나 이런 사후 면세점, 텍스 리펀드 이런 인프라들이 갖춰져야 저희가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유치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중국 관광객. 군산항이 다시 전북 관광에 관문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관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전북도당이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을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격심사는 공천 신청에 앞서 후보자의 기본 요건과 당규 준수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대상은 현역을 포함한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에 개입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을 두고 기업들의 배치 문제는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용인 클러스터에서 필요한 전기와 용수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기업이 다른 데 가서 해도 지장이 없거나 손해가 안 나도록 하거나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시장 선거 입지자들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요구에 동참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유치 추진위가 어제 군산 YMCA에서 진행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서명식에 김영일, 김재준, 박정희, 문승우, 진희환 입지자가 참석했습니다. 또 나종대, 서동석, 최간규, 이주현 입지자는 서명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유치 활동에 동참한다면서 서명했습니다. 익산시가 내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확정 사업을 보면 사회복지연수원 설립과 방산 클러스터 구축, 발달장애인 디지털 기능성 게임 연구센터 등 37개 사업 491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재난안전산업진흥원 건립과 소상공인 연수원 건립, 케인 그린바이오 혁신허브, 전북권 산재 전문병원 건립 사업 등은 제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익산시는 정부 부처별 예산 편성부터 단계별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전북 특례 강화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자동차 제작 과정에 필요한 임시운행 허가 특례와 스마트 제조 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요건 완화 특례, 농지 이용 증진 특례, 다자녀 양육자의 임용 우대 특례 등이 담겼습니다. 기존의 전북특별법은 실질적인 자치권을 충분히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안호영 의원이 완주와 전주의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는 저를 3선 의원으로 만들어준 곳이라며 군민이 바라지 않는 일은 못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행정통합이 갈등을 키우는 방식이다 보니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린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논평을 내고 김민석 국무총리의 국정설명회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보여주기식 행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정설명회가 알맹이 없는 홍보성 발언으로 채워졌을 뿐 전북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는 5극 3특 정책과 관련해 전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실질적인 실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익산시가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의 운영 공백을 없애기 위해 모현점을 운영하고 있는 푸드통합지원센터를 내세웠습니다. 특히 연매출 500만 원이 넘지 않는 영세 농업인은 판매 수수료 전액을 면제하기로 하는 등 어양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운영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올해 첫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위탁 동의안을 제출했고 새 운영기관으로 푸드통합지원센터를 내세웠습니다. 익산시는 기존 수탁자의 계약 위반과 부정 운영 정황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 어양점 운영 공백을 없애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공성을 갖춘 전문기관 투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는 모현점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시스템이 검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수탁자를 선정할 시간이 부족한 상태로 자칫 어양점 운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운영자가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출하농업인은 판매 기회를 상실하고 소득 창출이 불가능하게 될 위기에 있습니다. 익산시는 어양점의 공공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매출 500만 원을 넘지 않는 영세 농업인에 대해서는 판매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배비와 포장재 지원 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어양점 위탁 동의안은 다음 달 5일 익산시의회 상임위 심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푸드통합지원센터 위탁이 농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익산시의회에 대승적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시는 행정의 신뢰 회복과 함께 어양점 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운영조합은 익산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어얌점 운영 공백 해소를 위한 적임기관으로 인정받을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정읍과 김제, 부안 등의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도내 서해안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8cm 이상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도로 결빙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제설 작업을 강화하고 축사와 비닐하우스 파손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특히 홀몸 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 41만여 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안 해안가에서 여성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부안 해경은 어제 오전 8시 40분쯤 여성으로 보이는 시신이 바다 위에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변사체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확한 신원과 사망 시점,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줄었지만 피해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602건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액은 313억 원으로 23%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통합 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내 중장년층 유입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10년 동안 도내로 순유입된 중장년층은 2만여 명으로 도내 중장년층 인구 대비 유입률은 2.8%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국 8개 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같은 기간에 전북을 떠난 청년층은 8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쌀값이 수확기 이후에도 떨어지지 않고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따르면 현재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22만 8천 원으로 수확기 이후 석 달째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산지 쌀값은 수확기를 정점으로 서서히 약세로 돌아서지만 올해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는 정부가 쌀 재배 면적을 줄여 벼 수매량이 줄어든 데다 쌀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쌀을 내놓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광준 군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군산시는 시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후보자의 추가 자료를 검증한 결과 대표이사 후보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확인돼 사퇴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익산에 전북 진로융합교육원을 유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 전 차관은 진로융합교육원은 진로 설계와 직업 역량 강화 지원이 가능한 통합형 교육 플랫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익산은 도내 교통 요충지로서 접근성이 좋고 교육발전 특구 연계 등이 가능한 최적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강원과 충북, 경남 등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진로융합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늘봄학교 무상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게도 늘봄학교 수업료와 교재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는 무상 프로그램을 지속할 계획이며 귀가 안전 지원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전북대가 기숙사 수용 인원의 37%를 유학생에게 배정하자 내국인 재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북대는 올해 유학생 2,300여 명이 입학할 것이라며 4,88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의 37%를 유학생으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내국인 학생들은 전북대의 기숙사 운영계획 철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내 주요 국립공원은 다음 달부터 입산이 통제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 발생 위험이 커졌다며
다음 달부터 지리산과 변산반도를 시작으로 3월에는 내장산까지 주요 탐방로 출입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또 지능형 산불 감시 카메라와 드론을 활용해 산불을 감시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조선 후기 익산 함열 일대 행정 기록을 담은 고문원 번역서가 발간됐습니다. 원광대 한문번역연구소는 오늘 익산 문헌자료총서 제6권 성당진 송안 함열읍지 사례 번역서를 발간했습니다. 번역서에는 조선시대 함열 지역의 행정규정과 사례, 민원 기록 등이 담겨 있어 조선 후기 익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발간된 익산문헌 자료총서는 오는 2월 중에 한국고전종합 데이터베이스에서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에 97억 원을 투입합니다. 시에 따르면 올해 97억 원을 투입해 20개 읍면동의 농로 포장과 농배수로 정비, 경장로 확포장 등을 진행합니다. 시는 영농철 이전에 공사를 마쳐 여름철 우기 침수 피해 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에 특별자금이 지원됩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10억 원 한도 내에서 만기 1년 이내에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의 50%를 연리 1%의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현지에서 농기자재 실증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업기술원은 중국과 카자흐스탄, 일본 등지에서 비료와 농약, 농기계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지정형과 기업 제한형으로 구분해 참여할 수 있고 해외 실증에 필요한 재반 비용 지원과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바이어 연결과 기술 설명회 등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 익산시가 저소득계층 16가구에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익산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인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임대보증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최대 6년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LH 또는 전북개발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익산시 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주택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군산시가 오는 25일까지 기본사회 시민추진단을 모집합니다. 시에 따르면 시민추진단은 기본생활과 교육문화, 경제환경, 세계분과로 구성됩니다. 선정된 추진단은 시민들의 요구를 조사하고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이리 평화 새마을금고가 평화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설명절 나눔보따리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설명절 나눔보따리 사업은 취약계층 300세대에 명절 물품을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개정면 신흥마을 김광귀 이장이 성금 205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김 씨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익산에 한파주의보가 이틀째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한파주의보가 유지되겠습니다. 내일 군산을 포함한 북부 지역은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익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 해상의 풍랑특보도 내일까지 유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